마음을 잘 쓰면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 시리즈, 한의사 금호 김홍경입니다.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는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가 약이라고 그리고 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가 약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수화풍 4대 원소가 부조화가 된 사람한테 거꾸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토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뚱뚱하고 냉한 사람에게는 가볍고 땀내는 약이 되겠죠. 그래서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를 일부러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부조화를 치료하면 조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부처님의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 대신에 금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오행의 부조화는 곧 질병을 불러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에다가, 잘 보세요, 이제부터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어 갑니다. 예과 1학년 2학기 시간입니다. 중앙을 토라고 보고, 그 다음에 목이 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은 화요, 가을은 금이다. 요 개념이 조금 야리꾸리 해가지고 지수화풍만 공부한 분들은 오행상에 금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봄에 해당합니다. 또 뭐 간에 해당한다, 쓸개에 해당한다,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여기에 붙어갑니다. 또 뭐 초록색에 해당한다, 청색에 해당한다. 또 간은 눈에 해당하거든요. 간은 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눈만 나쁘다고 그래서 눈만 봅니까? 그러면 후라시가 고장났을 때 전구만 봅니까? 뭘 보죠? 전구 따면 괜찮네. 다마는 그 일본 말인데 전구 괜찮네. 그러면 뭐가 또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를 봐야 될까요? 밧데리를 봐야죠. 간장은 밧데리요, 눈은 전구에 해당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법정 스님께서 쓰신 모 책에 읽어보니까 법정 스님께서 눈의 병이 오셨어요. 눈병은 대부분 약 60-70%는 열로 올까요? 아니면은 차서 올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머리는 어떻게 하죠? 차게, 배와 다리는 따뜻하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름철도 다가오는데 얘야 찬물도 좀 씹어 먹어라, 어르신들 그러시잖아요. 그냥 벌컥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선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온몸이 파래진다. 온몸이 파랗게 물을 먹어요. 온몸이 차요. 바둑도 맷집이 있어야 살죠. 바둑 두시는 분들 계시죠? 최소한도 바둑에 2집이 있어야 삽니다. 사람 몸이 위장이 이렇게 있는데 위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장, 대장 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로 이제 우리가 배설이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가득 찼을 때는, 위쪽이 실할 때는 상실은 하하하고 같이 허자입니다. 허자. 이게 참 안 써져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실 하허. 위로는 꽉 찼거든 아래는 비어 있어야 돼요. 아래 위가 다 차봐요. 더군다나 변비가 있어서 이게 안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나쁘시죠? 그래서 음식이 소화가 돼서 아래에 내려가서 실하게 되거든. 또 위는 비어 있어야 돼요. 하나가 허하면 하나가 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의학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허한 거는 보하고 실한 거는 사하는 거죠. 우리 시소 비유로 말한다면, 시소를 우리가 실제로 할 적에, 시소는 실제로 우리가 가까운 게 무거운 거 있을 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무거운 친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소에서
이 무거운 친구를 말하자면 들어 올리려면 이쪽을 들어 올리는 게 좋을까요? 저쪽을 누르는 게 효율적일까요? 반대쪽을 눌러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한의학은 인간을 몸과 마음의 유기체로 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봅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포가 많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새끼발가락까지 내려가는데 등줄기를 타고 그 경락에 서늘한 기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율을 느낀다고 그러죠. 여름철에 공포영화가 유행하는 이유는 여름철의 더위를 공포가 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뭐 영화가 공포영화가 나왔는데 겨울철에 내놨더라고요. 제가 저 영화는 망한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폭삭 망했어요. 한의학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해서 인체에 응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많으니까 몸이 차지니까 뭐든지 아래로 내려가겠어요? 위로 올라가겠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중에 대변도 있고 소변도 있죠. 특히 녹화가 있을 때 긴장되는 날 저같이 용기가 없고 겁이 많은 사람은 화장실을 100번씩 500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긴장이 되면 소변이 아래로 내려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일체의 질병은 차서 혹은 무거워서 오는 병이죠. 그런 경우에는 봄과 여름의 기운을 갖다가 잘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가을날은 대체적으로 건조하고 냉해집니다. 건조할 조자는 또 제가 또 이거 아직은 안 잊어먹었네요. 몸이 건조하고 냉한 사람들 너무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만행 체질은 가을 체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좁게 부처님의 분류하고 조금 다릅니다. 금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거든요. 토수는 있고 목화는 있는데 가을날에 건조하고 냉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소요법에 의해서 얘기한다면 건조하고 냉한 사람 대체적으로 약이 끈끈해야 되겠어요? 건조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약이 따사로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끈끈하고 더운 거, 그렇죠? 끈끈하고 더웁고 찰진 거를 먹이면 되겠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음양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첫날에 부처님께서도 무상성을 말씀하셨어요.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항상 변해가느니라. 변화에 익숙지 못한 우리 국민 지금 어렵게 살고 있지만은 아마 이런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시면은 그렇지 흘려보내야지. 오죽 현장에 있는 자기 자신만을 깨어서 살피는 것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페라가 여기 영문과 나오신 분들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프레젠트가 이게 맞습니까? 스펠? 이거 맞아요? P-R-E-S-E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영어로 무슨 말입니까? 첫째, 선물이란 말이죠. 예? 선물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예. 특히 공짜라면 양잿물도 먼저 가서 먹는다면서요. 예? 두 번째는 또 무슨 뜻이죠, 이게? 현재란 말이 있어요. 와, 보살님 영어 진짜 끝내주신다. 네. 예, 이게 선물이라는 말도 되고 현재란 말이 되거든요. 예? 여러분들 현재라는 말은 금강경에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지만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니 어떤 유명한 금강경을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금강경에는 도사다 스스로 자기를 주금강이라고 이름을 짓고 옛날에는 책을 어깨에다가 메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요새처럼 저렇게 제본이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잘난 척하고 어깨에다 금강을 내가 주금강이다 하고 생기다가 떡파는 노파 용담 숭신선사가 살고 계신 절 앞에서 일단 요새 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잡것들이 말이야 경전을 무시하고 불림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견성성불을 한다. 이것들이 진짜 금강동불원이에요. 금강경이 나한테 좀 물어보지 내가 박사인데 말이야. 아주 아상이 대단했어요. 학자들이 그 아는 거라는 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떡 파는 노파가 마침 숭신선생의 어머님이셨다네요. 모르겠어요, 확실한지는. 어쨌든 그 어르신네께서 당신 그 등허리 걸머주고 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금강경이라고 말이야. 일대 장경 중에 제일 가는 다이아몬드 수트라 금강경이라고. 목에다 힘을 퍽 주고 얘기하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인데 오늘 점심을 먹는다 하니 점이라는 게 이게 점을 찍는다는 말도 되거든요. 점을 찍는다. 그래, 마음에다 점을 찍을 정도로 좀 가볍게 먹으라는 게 점심이래요. 근데 요새는 점심 때 그렇게 그냥 화식을 해가지고 졸려가지고 사무실에서 나하고 점심부페 잡수고 그냥 이 위장으로 이게 소화시키느라고 전부 이 피들이 전부 일로 내려가고 전부 골빈당이 돼가지고 그럼 거기다 대나부터 한 잔 걸쳐가지고 말이야. 사무 능력도 있죠 뭐 그러대요. 점심은요, 활동하실 때 아침에 좀 든든하게 잡수고 점심 때는 그 아래에 있는 끈기가, 그리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세 가지 우리 불법성 삼보가 아닙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불법성 삼보, 천주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한의학의 삼보는 뭐냐? 정기신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정력이 있어야 기력도 있죠. 그래서 밥은 좀 정에 가까운데 이게 좀 찌어서 올라와야죠. 기력으로 좀 변할 시간을 줘야죠. 그래서 점심 때 좀 활력이 나고 사무가 잘 돌아가고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점심 때 너무 많이 먹으니까 위장으로 다 흘러내려가가지고 피가 전부 다 골빈당이 돼요. 이것만 돼도 안 돼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하시는 명상하시는 분들, 특히 스님네들, 성직자분들, 수녀님들, 그리고 신부님들, 목사님들요, 병 고치기 힘들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의사들이. 왜냐하면 공부하시다가 온 병은 잘 안 낫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수행하시는 분들 병 많이 못 고쳐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요거서 요거 정도 많이 올라갔는데 요거서 요거 올라가서 이제 거의 이 인도로 말하면은 사하스사라 차크라, 여기 위에 있는 1000개의 연꽃이 피는 자리로 소위 도가에서는 소위 수행법 같은 분들에서 여기가 뚜껑이 열린대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우리들의 모든 명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래에 있는 저질스러운 정욕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이 기력으로도 되고 실명으로도 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의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중단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상상단전은 이 꼭대기 가서 새로운 신인이 출생한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여기 살상투가 있는 거, 또 예수님 같은 경우도 후광에 있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 기, 신 세 가지가 원만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주로 정력 위주로, 그러고 기력까지 해놓고도 기력은 좋은데 신명화되지 못해서 우리 범부들은 사실상 6개 중생에서 머물러 있는 거고, 조금 공부해봤자 3개 정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설화 중에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는 상단전이라고 하고 여기를 중단전이라고 하고 배꼽아리를 하단전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상단전에 비밀이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인당혈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나오는 경혈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당혈에 빠져서 본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아리따운 효녀의 이름은 김씨입니까? 심씨입니까? 이거 참, 이런 거 퀴즈로 내면 너무 시시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은 이분이 빠져 죽은 인당수는 황해도 앞바다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간 사이에 있습니까? 이것이 상단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태을금화종지를 쓰신, 태을금화종지라고 하는 유명한 단법의 비밀을 쓰신 여동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께서는 일찍이 자기가 깨닫고 보니 능엄경에 있는 말 그대로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미 능엄경에 있는 말을 다 내가 그냥 실천을 해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네. 그래서 여동빈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도 대만 중국에 약 한 800살이 돼가지고 가끔
출연을 하신대나 뭐나. 전설적인 인물이 여동빈 씨라고. 태을 금화종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마에 소금밭이 하나 있으니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표시가 삼각형 표시가 삼각형으로 안 돼 있고 우리가 보면은 점을 이렇게 3개 찍어놨죠. 해석이 여러 가지로 구구하지만 제가 또 들은 어느 신인의 말씀에 의하면 이걸 눈으로 생각하면 이 인당 도장 가게가 아니에요. 인도에서 얘기하는 아지나 차크라, 자기 자아를 희생함으로써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거듭난다. 먼저 것은 죽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효녀 심청에 빠져 죽은 건 황해도 아파트에 가가지고 그냥 심청 소설을 어떻게 그냥 찾아보려고 인당 수가 있는 거기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만상의 기독교 학자들 중에 에덴의 동산에 있는 사과나무를 찾으러 돌아다녀. 그냥 그 구약에 있는 그 신화는 우리들에게 넌지시 영적인 지혜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과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선악과를 거기다 세워놓으셨는데, 그래갖고 이브가 꼬셔가지고 아담이 먹다가 요 목에 걸려가지고 이거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브가 꼬셨죠. 아담은 먹다가 목에 걸렸고,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도 재미나게 얘기했어요. 아담스 애플이다. 이게 먹다 걸렸거든요. 근데 선과 악을 너희들이 아는 즉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다고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지혜로워질지는 모르지만 선악을 아는 즉시 쫓겨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나 3조 승찬대사가 말씀하신 지도문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아니하니 유혐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아니하니, 지도 문화는 무난하게 그냥 한글로 씁시다.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죠. 유혐간택이라, 오직 혐오하거라. 혐오할 혐자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잘하면 쓸 수 있는데 혐오하라 이거요. 뭐를? 간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혐오하라 이거요.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곱부가 없으면 못 먹어. 여러분들 약장사 말에도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뜻만 얻고 보면 가중한담이 항상 법륜을 굴립니다. 너무 분간하지 마세요. 너무 선택하지 마세요. 내 식구 남의 식구, 내 종교 남의 종교. 그래서 단막 증애하면 애증만 버리고 보면 통연명백하리라. 3조 승찬대사가 있는데,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선택이라는 게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건 네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거꾸로 돼가지고 부처님 말씀에도 또 교만이 있는가 하면 열등만도 있거든요. 야야야야 홍경아, 너무 서울에 다닌다고 내가 말은 한다마는 솔직히 뭐 네가 S대학교 2번이나 떨어져서 삼류 한의대 다녀서 내 창피해서 말이야 말도 못하겠다. 이혜미는 지금 경성사범 나왔어. 서울사범대학교 전신대학교. 그래서 야, 우리 집에서 뭐 좋은 일이 있겠냐? 너같이 그렇게 삼류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암행어사가 나왔냐? 제대로 뭐 어디 하나 제대로 뭐 영의정이 나왔냐? 아니면 좌의정이 나왔냐? 그러면서 에휴, 우리 집이 그냥 망조가 들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집에 좋은 일 없다고 열등에 빠진 사람도 교만이에요. 할 수 없다는 사람도. 그거 뭐 돈은 아무나 닦냐? 머리도 못 깎았는데 가서 저 스님들이나 닦으시라고 그래. 야, 일로 와. 나무 소주 불. 소주나. 주여 맥주여 소주여. 빈정거려. 마누라가 교회 댕기는 말이야. 저한테 복을 주시려면 미제 작업복이나 주시옵고. 빈정해. 절에 가는 남편, 교회에 나가는 부인, 빈정해서 삿된 소견이 날로 자라나는데, 알기는 많이 알아. 알기는 정말 많이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삿된 소견이 많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 정신이 없어요. 주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있음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에 이것이 있다는 상대적인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학문이며, 저희들 한의학도 음과 양으로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너가 있음에 내가 있고 내가 있음에 너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노래는 이미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아요. 조용필 씨를 한번 오늘 이 법당에 한번 모셔볼까 생각하는데, 음악 나올 수 있으면 한번 큐 해보실까요?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조용필.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다.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다. 됐습니다.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흡 잘 맞네. 여러분,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서 망설였어요. 왜 망설였느냐? 내가 이 법을 너무너무 어려워서 잘못 얘기하다가는 하근기들이 아주 도를 들으면 깔깔깔깔 웃어. 나무 소주 부리나 뭐고 주여 맥주여 소주여 이런 소리 나는 사람들. 중군기는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예요. 노자도덕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근기는 대소지한다. 하근기는 깔깔깔 웃어. 웃기지 말아라. 예수가 무슨 동정녀 말이야? 웃기지 마. 사생아야 사생아. 부처님이 뭐 옆구리에서 나와? 사방을 7발자국을 걸어? 통수불고 앉았네. 야, 그거는 제왕절석에 수술한 거야. 돌아버리겠어요 아주. 진짜요? 저는 진짜 법사님한테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났는데 가섭존자가 제 1등 제자였거든요. 마하 가섭존자. 마하바냐, 바람일 때 마하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겠습니까? 작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거는 저도 알아요. 마하 뭐 제트기가 마하 붙으면 크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가섭존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마침 출타 중이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어찌 부처님의 인멸이 이렇게 빠르시나이까, 저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고 막 울고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쫙 발을 내보이셨대요. 일컬어서 곽치쌍보다 관에서 보여줄 두 발을, 그 붙자가 이렇게 쓰는 건 제가 기억이 나네.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날 때요, 제가 사실은 요거 만지면서 지금 가운데 손가락을 자꾸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이렇게 해줬거든요. 가운데 손가락에 흐르는 심포경락은 기억의 중추를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고부일기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맨날 다투죠. 그래서 고부간에는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사이에는요 약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화병의 원인은 여기 있죠. 요 중간에 누가 끼어 있을까요? 남편이자 아들이 껴가지고 샌드위치 인생이죠. 이거는 뭐 제가 존경하는 정신과학자 말해도 고부간에는, 갈등에는 약이 없대요. 그러나 이분은 그 갈등을 극복하고 시어머니한테서 지혜를 배웠네. 그래서 언제 무슨 김치 만들 때는 뭐 넣어라, 어느 정도 넣어라, 야, 이런 걸 배우면서 했는데, 하루는 야, 어디 가서 뭐가 생각 안 나거든. 오른손을 주물러라. 예? 노래방에 갔어요. 나는 그대의 빈틈이 있었다면, 아이고 까먹었네. 주물르니까 사랑했을 것이다, 사랑했을 것이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른손 누르면 왼쪽 뇌가 자극이 되거든요. 비밀이에요. 오늘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만
잘 간직하셔가지고 노래방 가서 생각 안 나시고, 또 저처럼 곽시쌍부를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 곽자는 잘 생각 안 나요. 이때 스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보일시자는 되고 쌍은 쌍화탕 할 때 하도 써가지고 약자로 이렇게 쓰는데, 쌍부, 예? 부처님께서 곽시쌍부 관밖으로 발을 다 보이는 것이 이게 선가의 화두인데, 여러분 우리 감각견이 원숭이 같아서 막 들고 뛰지 않아요. 이거 잘 다스리면 편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좋은 차만 보면요, 그 다음에 그냥 쳐다만 보냐,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보면요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우리 마음이 한때는 참 파란 하늘빛처럼 조율이 잘 돼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도 한때 말씀하시기를 사촌 형님인가 동생인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죠. 아나율이라고 하는 제자가 잠을 자요. 공자님도 하루는 잠만 자는 수행자 보고, 자기 제자 보고, 썩은 담벼락에는, 썩은 나무로 된 담벼락이나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느니라 혼을 냈어요. 그냥 부처님도 아니 2판 4판 더해 6판, 곱하면 8판, 엎으면 개판, 두드리면 빨래판이지, 이왕에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 잠이 뭐냐. 그러니까 아나율 존자가 너무 분해가지고 눈을 뜨고 정진을 했어요. 예? 성냥 계피로 꽂았다는 말, 이쑤시개에 꽂았다는 말이 유행하지만 그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거? 눈을 부릅뜨고 정진을 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눈이 멀고, 사실은 천한통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그때 말씀하신 것이 검은고 가야금의 비율. 얘야, 네가 잘하던 것이 뭐냐? 가야금입니다. 검은고입니다. 그거를 너무 조이면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 안 납니다. 너무 풀면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 안 나죠. 그래서 불완불급이라 너무 급하게 조이지도 말고 너무 완만하게 늘어져도 건강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음의 조화예요. 이것을 잘 노래하신 잠자는 하늘님이여, 혹은 우리 불교도로 말하면 잠자는 부처님이여, 천주교인으로만 말하면 잠자는 천주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잘 표현하신 한영애 씨가 노래한 후렴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의과 대학생들 모시고 강의할 적에 항상 주제곡으로 썼던 노래가 있습니다. 한영애 씨의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노래 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봅시다. 김은경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건강의 조율사로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음과 양의 조화, 빈부귀천의 조화, 뚱뚱하고 마른 사람의 조화, 모든 것에 조화는 마음과 육체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부르면 잠자는 부처님이요, 혹은 구멍 없는 피리, 혹은 줄 없는 기타 가야금. 감사합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자는 물연금, 잠자는 여러분들의 본심을 일깨우는 시간. 오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은 아나운서님? 네. 아이고, 그거 오느라고 혼났네 그냥. 네, 질문 있으시면 네. 대리를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을 때보다 여러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시고요. 또 눈빛도 어쩜 이렇게 초롱초롱 빛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서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마음도 한결 더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 기준으로 조금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 텐데요. 침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20대 초중반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침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선생님? 아니, 저렇게 옷자도 하나 없이 저렇게 잘하실까? 야, 전공이 원래 방송학이나 뭐 아나운서 학과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원래 전공은 뭐였었어요? 경영학입니다. 오, 입술 경영을 잘하시네.
솔직히 여성 중에 특히 나이어린 여학생 중에 13%, 14% 이제 올랐을 거예요. 오늘은 14점 시차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폐결핵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말라서 바싹 말라가지고 건조한 기운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윤활유가 없어가지고 걸으면 덜그럭덜그럭 뼈다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마른 기침이 생겨, 여기는 보조개가 도화색처럼 생겨가지고 좀 섹시하게는 보일지 몰라도 도화색이 생기면 폐결핵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허정은 아나운서님은 도화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네, 조금 있는 건 아까 화장할 때 분장실에서 한 거. 여러분들 다이어트 전에 먼저, 다이어트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독이요 또? 아니 날씬하신 사모님이나 그렇지 보살님이나 그렇지 왜 다이어트가 독이에요? 아 벌써 또 까먹었네. 이거 예과 1학년에서 다시 낙제시켜야 되겠네. 다이어트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약이에요. 응용 문제. 그러면은 키는 170cm에 체중은 45kg. 이분에게 45kg, 이분에게 다이어트는 독일까요 약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적절하게 봐서 퉁퉁한 분들에게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이렇게 생긴 분도 예외 없어요. 선생님 살 좀 빼주세요. 모델들이, 서양의 모델들 이야기입니다. 이런데도 30몇 킬로까지서 어떻게 된 거 아시죠? 나무 구두를 입으셨습니다. 허정은 아나운서님, 네. 경영학의 나무 코트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나무 코트를 한자로 하면 뭐죠? 나무 코트 관. 이쪽에서 얘기하니까 금방 간 그래 간 관. 네, 허정은 아나운서님은 제가 보기에 아주 적당하십니다. 왜냐하면 특히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업상 아랫배에 좀 힘이 들어가고, 저도 요새 아랫배 살찌우느라고 연달아 강행하는 강의 때문에 저는 약간의 살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도 좀 화물차도 좀 있고 그런 거지, 그죠? 맨날 어떻게 날씬한 스포츠카만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퉁퉁한 분들은 육독이 있어요. 비장 기운이 강합니다. 비장 기운이 강한 분들은 재물에 대한 능력이 강하고 뭐든지 이렇게 쓸어모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뚱뚱한 한의사는, 뚱뚱한 의사는 마른 사람들한테 잘나서요. 그래서 의사가 연대가 맞는다고 그러죠. 빼싹 마른 의사한테는 이상하게 좀 퉁퉁한 분들이 가. 의사와 환자도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럼 허정은 아나운서님은 퉁퉁한 남편을 원하십니까? 마른 남편을 원하십니까? 지금 본인의 체격으로 봤을 적에 잠깐 여기로 나와 보실까요 좀? 자, 모델 등장합니다. 박수부터 합니다. 네. 옛날에 허준 선생님께서 칭찬을 하려고 그러니까 손대지 마. 대왕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여자 손대? 그러니까 허준 선생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휴 이놈의, 아니 의사가 진맥도 좀 하고 심하면 복진도 하고 요새는 뭐 빨가벗겨서 뭐 사진도 찍고 하는 판에 선생님 진맥도 못하고 하네. 실진맥을 합니다. 실진맥. 예? 이분이 이제 왕후입니다. 제가 허준입니다. 야, 언젠가는 한 번은 돌아가시겠네. 뭐 한의사가 하는 게 말이 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뚱뚱하시다. 예? 사실 진맥하기 전에 척 보고 알았겠죠. 비 오면 기분이 좀 언짢으시죠. 일기해 보시죠. 그렇죠? 얼굴이 불쾌하고 눈이 충혈이 되면 소주 몇 잔만 잡숴도 빙빙 도시죠. 그렇겠죠? 안 그래요? 열이 있으니까. 다 뻔한 얘기 하는 겁니다. 다 뻔한 얘기. 다이어트 질문 잘해줬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거리. 미국에서 금년 초에 모든 여론을 조사했더니 경제 안정도 아니요, 전쟁 없는 나라도 아니요, 무조건 다이어트가 제1위를 달렸다는 소식을 전 국민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큰 고민이지만은 조금 살이 찌면 어때요? 육덕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전부 다 해골들의 행진만 만들 거예요.
저기 저 달마상 같은 거, 특히 포대화상, 예? 포대에다가, 예? 거기다 아기를 넣고 다녔어요. 뭐 넣고 다녔어요? 포대에다, 포대화상이. 예? 왜 포대화상이 맨날 이걸 짊어지고 다녔을까요? 그 안에는 전부 선물이 있어, 선물이. 그래서 뿌리고 다니고 좋아하시는데 그분 귀 이렇게 늘어졌죠? 아랫배 나왔죠? 동양의 문화는 모든 생명이 단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흡하는데도 두 가지가 있는데 코로 하는 호흡이 있고 단전으로 하는 호흡이 있죠. 동양은 단전의 문화입니다. 아랫배가 퉁퉁하게 나온 달마상, 포대화상상 얼마나 덕이 있어 보입니까? 너무 살 빼려고 하지 마세요. 생긴 대로 그냥 살으세요. 네. 거기에다가 또 코까지 바꾸고 말이야. 아니요, 근데 또 얘기는 해드려야죠. 다이어트에 이분은 뭐 다이어트를 권할 체질이 합니다. 이와 같이 적절하게 붙을 때 붙고 빠질 때 빠진 분을 음양화평지인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한국 국호를 앞으로 음양화평민국으로 바꾸고 태극기는 살렸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무국이 태극이요 태극이 무국이라 우리들의 불성의 비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태극기는 살리고 저기 북한의 국방위원장께서 그저 초록색으로서 남북한을 통일한 색깔로 우리 하지 말고 음양화평민국, 우리 한국의 태극기가 살아있는 우리나라 그렇게 바꾸고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퉁퉁하시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두 번째 손가락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뭐야 너희들 응? 다 틀렸잖아. 선생님들이 이런 거 지시하죠. 부정적인 경락입니까? 이게 긍정적인 경락입니까? 부정적인 경우. 그렇습니다. 퉁퉁한 사람은 음식을 볼 때 부정적이어야 될까요? 긍정적이 될까요? 부정적이 됩니다. 가을 기운인 금기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건조하고 냉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뚱열 체질, 뚱뚱하고 여리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가 막힌 자리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알아야 될 상식적인 자리, 이름은 좀 어려워서 상양혈이라고 하는데, 모델은 잠깐 옆으로 좀 이렇게 돌아보실까요? 네. 혹시 뭐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하셨어요? 그럼 뭐 만져도 괜찮겠네. 예, 우리 함부로 자기 애인 손대면 질투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거 수성으로 돼서 이거 지워지는 거니까 네. 겁내지 마세요. 둘째 손가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유명한 합곡혈이라고 해서 사관 따라 하는 자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픈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안녕하세요. 악수 한번 할까요? 네, 악수하는 척하면서 여기를 살짝만 눌러줘도 굉장히 아픕니다. 비명 실시. 네, 이게 여러분들 옛날 어르신네들이 다 알고 계시죠? 사관을 따지 그래. 그래서 첫째 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태충혈이라고 하는 그 혈과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사이에 합곡혈이라는 네 가지 경혈은 사관혈, 네 가지 관문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혈입니다. 여기까지 바로 이 손톱 옆에 끄트머리에서부터 요 합곡혈까지를 능선 따라서 살살 긁어만 주셔도 체중이 최소한도 더 찌지는 않습니다. 와. 다시 한번 요 자리에서부터 상양혈이라는 혈서부터 바로 합곡혈이라는 데까지 능선을 따라서 살살 긁어만 주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만약에 살이 좀 많이 붙은 분 같으면 요 합곡혈은 좀 강하게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선승 사암도인께서 개발하신 사암침법의 아주 비방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잠깐 그러면 재료는 원위치로 가실까요? 아, 죄송합니다. 재료라고 해서. 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이 짤순이 경락이라고 하는데, 이 짤순이 경락은 부정을 뜻하고 가을을 뜻하고 금기를 뜻하니 우리 몸을 건조하고 냉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환기를 위해서 제가 한번 또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잘 잡아주세요. 이 능선을 따라서 여기에는 합곡혈까지.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네, 여기 굉장히 아픕니다. 잘 보세요. 저는 합곡혈이 여기 뜸뜬 자국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가까이서 계신 분들 여기 뭐 새카만 거 있죠. 네, 이렇게 긁어드리면 살 빠지는데 최고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거꾸로 했다. 거꾸로 했다. 그러면은 더욱더 삼겹살이 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한년달 450년 전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하는 댄서의 순종이 아니라 오직 바위 굴 속에서 열심히 돌을 닦다가 침법의 돌을 깨우친 우리 슈퍼스타 사암도에는 조선시대 3대 의성 중에 한 분입니다. 사명당대세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집사자에다가 바위암, 아무도 몰라요 이분이. 바위암자에다 집사자가 이렇게 쓰는데, 바위에서 살으시다가 40세에 혹자는 41세에 출가했다, 43세에 출가했다, 한의학자들이 쓸데없이 그런 것만 갖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40세건 35세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늦깎이로 출가해서, 불가에서도 늦깎이로 출가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통할 확률이 많다면서요. 근데 몇 살 이상은 안 받아주대요 스님들. 보니까 저 60인데 안 받아줘요. 옛날에 한번 쫓겨나서 실패를 했으면 말면, 사암도인께서 450년 전에 13년을 오직 앉아서 심칠정지 붙지 마라, 마음에 뜨고 가라앉음을 관찰하라. 당신의 서문에는 그 말만 써놨어요. 경혈도도 없어, 경락도 없어요. 달마대세에 관심법을 읽으신 선생께서 도를 통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 마음에 뜨고 가라앉음을, 심, 살필 심자, 칠정, 희로, 애락, 애오족을 관찰하라. 의자는 의하라. 모름지기 의사는 너 자신을 먼저 알라는 소크라테스적인 명제와 너무나도 똑같아요. 이분께서 제창하신 사암침법은 오직 우리나라만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와서 보조 도우미하고 계신 저 중국 천진의대를 천진하게 졸업하신 중의사들, 천진하이대, 북경에서 졸업하신 중의사분들도 이걸 배우고자 한국에 와서 이제 수출할 일이 본인들의 사명인데, 우리나라만이 남아있는 사암침법은 이와 같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한데, 이 방향 만약에 거꾸로 하면, 그래서 영수보사라고 하는데, 이 방향을 거꾸로 하면 오히려 짤순이 경락이 억제가 되어가지고, 짤순이 경락이 억제가 되는 거 더 살이 찌겠죠, 붓겠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수보사를 유일하게 주창하신 분이고, 우회전과 좌회전도 달라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사부대전 여러분, 60억 시청자 여러분,